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이제 질문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가공지선 보호각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공지선의 보호각이 아까 보시면 765 같은 경우는 몇 도였죠? 마이너스 8도. 그 다음 3, 4, 5는 0도. 1호선은 1회선이 30도고 2회선이 5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공지선이 일단 0도부터 설명드리면 3, 4, 5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간 정도인 여기 부분을 세야 돼.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부분, 이렇게 나눠는 여기 부분을 뭐라고요? 옵셋이요. 옵셋을 왜 두죠? 예. 탈락이 됐을 때 서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지중선로의 옵셋은 왜 둘까요? 예? 탈락 방지도 있지만 여기 부분에 대한 거 신축 부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옵셋이 요겁니다. 곡률 반경 R.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흡수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신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흡수를 하기 위해서 곡률 반경을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0도라는 부분이 이겁니다. 요거하고 요거 각도가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0도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8도라는 건 얘가 더 튀어나온 거죠. 튀어나오니까 여기하고 요 각도가 마이너스 8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30도라는 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들어간 거죠.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서 지금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기하고 여기의 각도가 이렇게 30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 한번 봐주시면 되고, 왜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냐? 뇌가 치면 AW 해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뇌가 방전하는 이 거리를 이런 식으로 반원으로 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먼저 맞게 돼 있다 이거죠. 어느 정도. 얘가 더 높으니까 얘보다. 이제 나중에 보시면 피레 쪽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뭐 45도, 60도로 해가지고 위험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45도, 60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 놓기도 하고요. 피레가 이렇게 옆에다가 해서 20m마다가 이렇게 또 옆에 피레 도선을 돌려주기도 하고요. 이게 아마 IC 62053인가요? 그 규격에 이렇게 바뀌어서 다 나왔습니다. 내용들이. 근데 이거는 이제 건축전기 쪽이고 AW 이론 같은 경우는 나오긴 했었습니다. 스트리머 방전하고 뭐 이런 부분, 내격이 어떻게 치는지, 이런 KVL이 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빈도수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상황을 보고, 관련된 문제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지 여부는 한번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왜냐면 더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투값변전소의 조상용 콘덴서 회로의 개폐 특징. 아까도 잠깐 드렸지만, 개폐 서지에서 개방 서지는 몇 배? 2배 이하입니다. 근데 무브화를 오픈하는 개방이 아니라 투입 서지. 예? 폐할 때 그 부분은 아까 반대가 되죠. 투입 서지가 2배고요. 개방 서지가 3.5에서 4배 정도. 근데 이제 3579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4배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상규 대지전압에. 왜냐면 개방이라는 건 뺏어간다는 얘기니까. 투입이라는 건 집어넣는 거고. 그러니까 투입이 작고요. 개방이 훨씬 더 큽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투입하면 순간적으로 도립전류가 흐르는 것 뿐이고요. 개방할 때는 3579로 변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투입 시 특징. 콘덴서 투입 시 도립전류가 흐른다. 도립전류 때문에 뭐 계량기가 소선되거나 오동작이 발생한다. 이 수식들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면 Imax는 IC 플러스 XL분의 XC. 요거 L과 C의 그 비율에 따라서 얼마 정도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충전 전류에서. 이 전류의 비율보다 얼마만큼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최대 흐르는 전류는 요 비율에서 이만큼의 어떤 L과 C의 비율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증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은. 그러면 이 맥스는 몇 배라고요? 2배라고요. 아까 투입 서지는 2배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개폐 서지에서.
2배고, 이 주파수도 마찬가지 요거의 비율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부분이 XL분의 XC, XL분의 XC 있지 않습니까? 요 L과 C의 조합에 따라서 뭔가 증대가 되거나 변화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고, 저도 이제 뭐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수식을 봤을 때는. 자, 콘덴스 투입시, 큰 도립전류에서 차단기 접점이 손상되거나 가전류 강도가 약한 CT가 소선이 되거나, 개방시의 특징. 자, 개방시는 진상전류라고 했죠. 그럼 아까도 보시면 3579가 어떻게 됩니까? 진상전류가 흐르죠. 그럼 그림 그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3개 그리면 된다고 그랬죠? 하나, 둘, 3개인데 전류가 앞에 가죠. 진상이니까. 이렇게 가죠. 얘가 좀 틀려지는 전류의 0점에서 간다는 얘기죠. 전류가 진상이라고 했으니까 진상 전류가 요거보다 90도 앞한 부분이 흐르는데 전류의 0점에서 차단되지 않고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다가 전류 0점에 맞춰진다고요. 전류의 흐름을 쫓아간다고요. 이 전압 부분이.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됐죠. 아, 얘는 그렇게 안 했네. 죄송합니다. 아까 그 지상일 때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진상일 때도 사실 그렇게 그림이 됩니다. 그건 이제 투입했을 때. 이거는 이제 투입이 아니라 뺀 거죠. 자, 보면 여기서 양단의 전압 차이가 2배가 나니까 아까 얘가 이쪽에 있었는데 처음에 얘가 있었죠. 그때 얘기한 거는 얘가 여기로 갔습니다. 여기에. 얘도 여기 가 있었죠. 얘를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얘는 여기 멈춰있죠. 얘는 멈춰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얘는 반사클대 여기가 있습니다. 그럼 얘하고는 이만큼 차이가 나죠, 지금. 요만큼. 그러니까 얘가 이 전압을 쫓아가게 해서, 여기서 보시면 그겁니다, 지금. 선로 측 전압은 여기인데, 선로 측 전압은 어디라고? 여기라고요, 지금. 요쪽이라고요. 근데 발전기 측 전압은, 변압기 측 전압은, 이렇게. 여기로 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이 선로 측 전압이 얘 전압으로 쫓아가게 해서 이렇게 여기 2배를 가면 되는데 그 2배가 아니라 여기 2배만큼을 더 과도 진동해가지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요 사이가 2라고 그랬죠. 2인데 2만큼을 더 진동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2배를 더 진동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된 겁니다. 근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니까 또 헷갈리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마이너스 3에 있습니다. 근데 얘가 여기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얘는 이쪽에 가 있죠. 1의 위치에 갔습니다. 얘는 이렇게 올라가서 1의 위치에 갔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얼마에 있다고요? 마이너스 3에 있다고요. 그럼 얘가 여기하고 또 맞추려고 또 쫓아가겠죠. 쫓아가면 1하고 마이너스 3 사이는 몇 배? 4배. 4배가 차이 나니까 그것만큼 다시 진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1에서 4배만큼 다시 진동을 하니까 5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뭔가 앞이 계속 변화가면서 얘가 그 앞을 쫓아가기 위해서 계속 쫓아갔는데 그만큼 갭이 있는데 그 갭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진동을 해서 더 2배씩 진동을 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론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제동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3.5배에서 4배 사이에서 어느 정도 감소가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뭐 EM에서 마이너스 EM으로 해서 전극간 2배가 되다 보니까 그 2배에 견디지 못할 경우 계속 마이너스 3으로 이제 또 넘어간다. 과도 진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EM이 됐으면 마이너스 3EM으로 또 넘어갔으면은 또 마이너스 EM에서 EM으로 되면 얘 마이너스 3EM이니까 얘가 EM이 되려면은 변압기 측 전압이 EM인데 선로 측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EM이 EM이 되려면 4배만큼 가야 되니까 4배만큼 가야 되는데 여기를 지나쳐가 버렸다는 얘기죠. 지나쳐서 이 1에다 4배를 더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OEM이 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4배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4배가 더 진동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무제동 이제 상규대 전압에 3.5배에서 4배로 한다 이거죠. 제동현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보시면 콘덴서 조작용 차단기 같은 경우는 얘가 도립전류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사실 차단기는 다빈도가 안 됩니다. 뭐 정기적인 수명은 만회, 뭐 기계적인 수명은 2만회거든요. 근데 콘덴서 같은 경우는 수시로 온오프를 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온오프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잘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G12, O12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콘덴서용 조작 차단기는 G12도 쓰고 O12도 쓰고 V12도 쓰는데 V12 같은 경우는 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명만 잘 보시면 됩니다. 모터 같은 경우는 콘덴서는 한번 해놓으면은 뭐 개폐 빈도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걸어놓으면 계속 1년 360은 걸어놓습니다. 따로따로 이제 APFR에 대해 이해해가지고 온오프를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전동기는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걔는 이제 좀 부족할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아까 그 개폐 특성들 때문에 단락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단 용량이 큰 걸로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단 용량이 큰 걸로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보시면 투입 시 가대한 돌입 전류를 견딜 것. 아까 정상시보다는 왜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한번 방전이 됐습니다. 방전이 됐으면 그것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 부분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전동기도 기동할 때 순간적으로 큰 돌입 전류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압기도 순간적으로 큰 돌입 전류가 생기고요. 뭔가 정지되어 있던 부분을 넣어줄 때는 돌입 전류가 생긴다. 변압기도 돌입 전류가 생기고 콘덴서도 돌입 전류가 생기고요. 근데 전동기는 돌입 전류가 얘가 돌아가면서 더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크기 자체는 전동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속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거죠. 왜냐면 얘가 토크가 있으니까. 근데 대신 이런 돌입 전류는 크기는 순간적으로 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짧아집니다. 특성들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투입 시 가벼운 돌입 전류에 견딜 거 몇 배 정도 되냐 이거죠. 뭐 전격 전류 한 8배에서 12배 정도. 이렇게까지도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시간은 뭐 0.1초.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길어야. 개방 시에 회복 전압이 견디고, 개방했을 때는 뭔가 전압이 3.5에서 4배 정도 커진다면서요. 그때 견뎌줘야 되고, 재조모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차단기가 확실하게 그걸 끊어주지 못하면, 아까 좀 전압이 양단에서 뭔가 걸려가지고 계속 얘가 붙으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큰 전압이 걸리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붙어버린다고요. 확실하게 차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뭔가 다빈도 개폐에 견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워낙 온오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명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서 좀 더 튼튼한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일반 판넬에 쓰는 차단기는 1년에 한 번 온오프를 해야 많이 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뭐 만에 2만에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다 보면 1년 365일 하루에 3번 만에 하십시오. 그럼 1년이면 1000회거든요. 그럼 10년 쓰면 만에 그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하루에도 여러 번 다빈도를 하는 경우 문제가 생기니까 보수가 간편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보조 접점을 가진 것. 이런 건 돌입 전류하고 이상 전압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얘가 투입할 때는 뭔가 투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투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엔드 조건으로 뭔가 들어오는 전류를 콘덴서 쪽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잠깐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호 장치들을 달아라 이런 얘기는 드립니다. 우리가 피레기 달듯이. 단락전류 억제 대책. 단락전류 부분은 왜 증가한다고요? 세 가지? 예? 단락전류 증대원인 키워드 세 가지. 발전기. 그러면 뭐였죠? 발은? 발전 용량이, 예? 단락전류 메커니즘은, 먼저 메커니즘부터 보면요. 이게 비대칭이 있고 대칭이 있습니다. 단락이 되게 되면 이런 그 DC 성분에 의해서 이런 전류가 흐르고요. AC에 대한 시메트리컬 부분이 있고요. DC에 대한 어시메트리컬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 하시는 분은 내용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비대칭인 성분하고 대칭분 성분이 합해지다 보니까 이런 비대칭인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대칭 전류 중에서 가장 큰 전류가 이제 최대 비대칭 전류가 되는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여기는 비대칭이 없어졌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대칭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대칭 성분이. 대칭을 시메트리컬고 비대칭을 어심이라고 합니다. A를 붙여가지고 어시메트리컬. 그리고 2분의 1 사이클에서 최대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2루트입이고 얘는 1.8 루트입가 됩니다. 얘는 2.8이고 얘는 2.5배 정도가 됩니다. 나중에 케이블이나 차단기 같은 거 보시면은 여기 전격에 2.5배를 고려한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차단기들은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A10이나 MC10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대한 팩터들이 미리 다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 수식을 봤는데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차가도 가도 동기로 되어 있습니다. TD라는 건 시정수거든요. 시정수라는 시간 지정수를 해가지고 이제 감소되는 비율. 시정수를 찾아보시면요. 100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럼 100이라는 수치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100까지 올라가는데, 뭐 여기 68% 정도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시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있는데, 그거를 100이라는 데까지가 아니라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시정수라고 합니다. 그때 요만큼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요걸 시정수라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또 떨어질 때는 37.2%. 37.2%니까 그걸 빼면 62.8%가 되네요. 여기 62.8%. 63% 정도. 62.8%하고 요거는 36.2%인가요? 37.2%인가요? 제가 63.2%인데 하여튼 63% 정도가 되고요. 여기가 37% 정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시정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떨어지겠죠? 요렇게. 이렇게. 그 떨어지는 시간이 이제 TD라는 시정수에서 마이너스는 감소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것도 마이너스도 뭔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에. 그렇게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수식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차가도라는 건 뭐냐? 아까처럼 발전기가 이랬으면 여기 처음에 있는 부분이 차가도, 2D, 그 다음에 1D, 이거는 트랜지언트, 이건 서브 트랜지언트, 이건 싱크로너스입니다. 이건 한 번 붙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붙습니다. X에. 두 번 붙은 게 이제 아주 트랜지언트 한 부분이고요. 한 번 붙으면 한 번 붙었죠. 그 다음 아무것도 안 붙은 거고. 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0.2%, 0.3%, 0.9%에서 20%, 30%, 90%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고장준리가 크죠.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좀 커지니까 고장준리가 좀 더 줄어들죠. 시간이 지나면서 임피던스가 더 커지니까 고장준리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장준리가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계속. 물론 IC60909에 가서 보시면 이제 고장준리 부분은 발전기에서 가까운 부분, 먼 부분 해가지고 또 나옵니다. 여기는 그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들도 또 있습니다. 60909에서 나오는 IP가 뭐고 IK가 뭐고 이런 유형문의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다른 관련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D가 뭐고 Q가 뭐냐 이거죠. 발전기는 3상입니다. 3상이기 때문에 얘는 회전작입니다. 이동작이 아니라 단상은 이동작이거든요. 회전작이니까 얘가 아까 뭐라고 이렇게 돈다고 했죠. A12 해가지고 얘가 돈다고 했죠. 얘도 돕니다. 얘도 평형을 이루면서 선풍기 도는 것처럼 얘가 선풍기 계속 돕니다. 선풍기 돌듯이 회전작이가 계속 돌면 이거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뭔가 돌고는 있는데 안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가상의 D축하고 Q축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직축하고 횡축. D축은 다이렉트고요. 횡축은 커더런트입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 도니까 이걸 뭡니까? X축하고 Y축을 해가지고 요걸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여긴 어디, 여긴 어디. 직각좌표로 해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회전하는 부분을. 그래서 그때 이제 D축 부분이나 Q축이나 이제 크기는 같은데 D축에 대한 크기로서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차피 요거는 한 축으로 이제 맞춰놓은 거니까. 얘가 이렇게 계속 도니까 어떤 때는 이쪽에 있고, 어떤 때는 이쪽에 있고, 어떤 때는 이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의 어떤 그 기준을 해가지고 그냥 맞춰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거는 전류가 갑자기 변하는 상태에서 제동건선이라든가 계좌건선의 직류가 유기되어 단락된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된다. 그럼 제동건선이 뭐냐? 아까처럼 여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제돌잡이 안난 해가지고 제동건선 뭐 돌긋길 쓰고 뭐 비돌긋길 쓰고 뭐 또 내용들이 난조가 있고 뭐 발전기 쪽에 또 용어들이 또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이제 제동장이란 뭐냐면 제동이라는 건 뭐죠? 줄여주는 겁니다. 줄여주기 위해서 쓰는데 그 저항이 어디에 들어갔냐? 자 보시면은 여기 회전기가 있죠. 이 회전기 부분이 뭐라고요? 계좌 부분이라고요. 회전자라고요. 바깥에 고정자가 있습니다. 고정자 담부 쪽에다가 이런 저항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어떤 부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전류가. 그럼 거기에 역방향의 전류를 저항을 통해서 흘려주면 그 부분을 줄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슬롯, 이 위에 이게 슬롯들이 있을 텐데, 뭔가 위에다 케이블을 감아놨습니다. 케이블을 감아놨으면 그 맨 윗부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른 케이블을 또 감아넣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서 전류가 흐르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뭔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힘을 줄여주겠죠? 그런 역할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뭡니까? 전류가 갑자기 변하면은 거기에 어떤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막 변동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 얘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안정화돼서 동기 리액턴스가 XD로 나오죠. 단락전류 증대원이 발전기라고요. 단위기 용량이 증대가 됐다 이거죠. 50에서 뭐 80으로 증가된다든가. 전원 입지 집중화, 기관계통의 2에서 2루타. 이런 부분들 기관계통의 2에서 2루타 이런 것들도 다른 데서 또 나옵니다. 용어들에서. 또 쓰니까. 단락전류 증대, 차지열과. 차단기가 크기가 커진다. 내력이. 단락전류가 커졌으니까 차단기가 그걸 차단할 수 있는 힘도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지락전류가 증가한다고요. 아까는 뭡니까? 단락전류가 증대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차단기가 커졌다고 하지만 단락전류가 증대되면서 지락전류도 증대됐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지락전류 증대가 있죠? 지락전류도 크기가 있고 지락전류가 뭐라고요? 단락전류보다 클 경우도 있다고요. 몇 배까지? 0.6에서 몇 배요? 1.5배까지. 그걸 증명하는 문제도 있다고요. 지락전류 증대는 뭐라고요? EM은 마이너스 J-오메가 ML 3I 제로. 아침에 배우셨죠? 이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 어렵지가 않죠. 많이 봤던 내용들이 자꾸 부각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전자유도가 뭐고, 전자유도에서 지락전류가 흐르면 왜 이런 부분이 생긴지 몰랐는데, 오늘 오전에 들으니까 이제 이 한 줄이지만 이 한 줄에 있는 내용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반 쪽에 가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몰라가지고 다시 거꾸로 내려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지열과 열적 기계적 강도가 상승한다. 열적이라는 것은 전류가 커지면 뭐가 된다고요? 그게 다 온도로 발생된다고요. 전류가 커지면 온도로 발생된다는 건 뭡니까? 열이죠. 열이 되게 되면 기기가 기계적으로 특성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걸 또 맞춰주셔야 되는 거고요. 차지열과 과도 회복전압. 아까 회복전압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리커버리 볼테이지가 있는데 제조모에서 차단기의 극간에 어떤 그 전압이 걸리다 보니까 차단기 극간에서 그 전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원래 전압으로 연결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과도 상태의 전압을 과도 회복 전압이라는 얘기입니다. 단락전류가 늘어난다는 거 아까 뭡니까? I 값이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그 I 값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쫓아가다가 나중에 과도 회복 전압으로 올라갔죠? 이 I 값이 커진다는 건 그 과도 회복 전압 올라갈 때 이 피크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왜? 그 피크를 쫓아서 올라가니까 얘가 출렁출렁 거리다가 저쪽에서 붙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출렁 거리는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붙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단락전류가 크다 보면 그 출렁 거리는 부분이 크니까 다시 원래 전압으로 갈 때도 그 출렁 거리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붙을 거 아닙니까? 뭐냐면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할 때 이렇게 가는데 여기 전류의 0점에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차단하니까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요 전류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러면 여기 부분은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이 전류 부분이니까 얘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잠깐 이게 그림이 뭔가 이상한데 하나 둘 셋인데 이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갔다가 이쪽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때 뭡니까? 요 부분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서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출렁거리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커진다. 그게 뭡니까? 과도 회복 전압이 상승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그림을 여기다 걸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애워놓고 차지열과 고전 한재직 했는데 지금은 저 회복 전압이 그거구나. 그때 그 옆에다 그 그림을 그려놓을 걸. 이런 것들. 여기도 그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 과도 회복 전압 상승해도 그걸 모릅니다. 그냥 외우지. 근데 그림을 딱 그려주면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있구나.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책은 고전 한재직. 고전 한재직이 뭐라고? 고임피던스 기기 채용. I는 R분의 V에서. 전압격상, 고전, 한류 리액터, 제가 뭐였죠? 고장전류 제한기, 직류연계.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고임피던스 기기 채용. 한류 리액터. 직렬로 한다고 그랬죠? 제가 병렬이 아니라 직렬로. 여기다가 이렇게 달면은 뭐니까 임피던스가 늘어난 겁니다. 결국
아까 고임피던스 기기 채용한 거고 똑같은 거죠. 왜? 고임피던스 기기 채용을 못하면 변압기 임피던스가 5%를 딱 정해졌습니다. 그럼 얘 7%짜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다시 바꿔서 달아야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2%짜리만큼의 리액터를 달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7%가 됐겠죠. 그럼 고장전류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달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블로 리액터고요. 옆으로도. 근데 분류 리액터는 뭡니까? 아까처럼 직렬 리액터 방식에 비해서 어떤 겁니까? 전력 융통 제한으로 해가지고 개통 운영에서 부족한. 분로 리액터라는 건 뭐냐면 아까처럼 그 C 성분이 많았을 때 L 성분을 투입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얘는 직접적으로 사고 전류가 들어가는 전압 강화도 커집니다. 그만큼. 사고 시에 충격도 저감할 수 있지만 전압 강화도 커지기 때문에 함부로 직렬로 달진 않죠. 개통 분할 방식 쪼개주면 된다는 얘기죠. 왜? 많이 병렬로 되어 있으면 임피던스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니까, 고장전류 커지니까 그걸 분리를 하면 임피던스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전압이 올라가면 I는 R분의 V에서 전압이 올라가니까 I 값은 줄어들겠죠. 직류연계는 아까처럼 개통을 분리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백투백으로 해가지고 연결했다. 백투백이라는 등을 바라보고 연결했다는 겁니다. 백이 등이거든요. 등과 등을 연결했다. 그럼 서로 간에 이렇게 기대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간에 기대어 있다는 건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백투백이라는 게 이제 판넬을 만드는데요. 판넬을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판넬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죠. 앞면에 있고 뒷면에 사람이 열 수가 있죠. 근데 백투백을 만드는 건 판넬을 두 개를 붙였습니다. 두 개를 붙여놓고 어떻게 하면 앞에 문 여는데 여기 있고요. 앞에 문 여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등끼리 뒷부분이 다 붙어있죠. 이게 백투백 판넬입니다. 판넬이 등으로 붙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뭐냐, 백투백이라는 게 이쪽에서 연결이 돼 있고 이쪽으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 양쪽으로 연결돼가 필요하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고장전류 제한기는 아까 보셨던 LC 조합을 해가지고 뭔가 조절해가지고 더 큰 효과를 이루기 위한 부분이 들려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LC인데 뭡니까? 사이리스 고속 동작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더 큰 에너지를 잡아줄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근데 평상시는 다른 용도로 쓰고, 사고시는 고장전류를 제한할수록 고임피던스를 변화한다는 얘기죠. 뭔가 계속 얘가 채터링을 하게 되면서 얘가 변화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임피던스는 커진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이거죠. 평상시 때는 어떻게 합니까? 콘덴서만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C 성분을 넣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가 뭔가 배터리 달아놓은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C 성분은 배터리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뭔가 변동이 있었을 땐 얘가 커버해주고 넣어주고 또 부족할 때는 채워주면서 어느 정도 높이를 맞춰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고장이 되게 되면 그때는 C5보다는 L 성분이 커지니까, L 성분이라는 건 뭔가 임피던스가 커지니까 그때는 제한이 되는 거죠. 아까 여기는 제한이 된다는 게 보다는 뭔가 보충을 해주고 백업을 해주는 개념이었다고, 얘는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니까. 고장전류 기준. 자, 보시면은 상시, 그리고 단시간, 단락시. 이제 이해되시나요? 아까 열심히 설명했던 거. 평상시에 이건 허용전류, 안전전류라고요. 평상시니까 상시 허용전류 90도씨에서, 단시간 100도씨에서, 단락시에서, 뭐 230도씨에서 이렇게 얼마만큼의 전류를 가지고 흘려질 수 있느냐, 그런 내용들이죠. 허용전류를 고려할 때 고려할 사항들 뭐가 있냐? 케이블을 포설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삼각배열을 하느냐, 아니면 동상다조 포설을 하느냐. 케이블 트레이더도 보시면은 이제 그 100스케 이상은 어떻게 하라, 100스케 미만은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전기 쪽에서. 근데 이제 발성배전 쪽 같은 그런 건 필요 없는데 상배열을 맞춰줘야죠. 동상다조 포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무슨 효과에 의해서 전류가 이걸 동상을 여러 개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표피 효과로 인해 가지고 바깥으로만 흐르려고 하는데 동상이 붙어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근접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쪽은 안 흐르고 바깥으로만 흘리려다 보니까 이거 다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는 안 흐르고 전부 다 바깥으로만 흘리려니까 바깥쪽에 전류가 많이 흐르고 가운데 쪽은 안 흐르니까 이 바깥쪽은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표피 효과하고 근접 효과하고 이제 좀 헷갈리시네. 표피 효과는 전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만 있었을 때. 전류가 흐르면 여기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 생기고 여기도 전류 흐르면서 자기장 생기고 전류 흐르면서 자기장 생기면 이 가운데 쪽은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부딪힌다는 건 교통이 많이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이 많이 밀리면 어떻게 합니까? 차가 많이 밀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깥쪽으로 외곽순환도로 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으로는 전류가 많이 안 흐르고 바깥쪽으로 많이 흐른다. 이 외곽순환도를 타려고 요 바깥쪽으로 많이 흐른다.
요게 이제 표피 효과라는 얘기입니다. 가운데는 전류 밀도가 좀 덜하고 바깥에 전류 밀도가 많이 몰리는 게 표피 효과인데, 근데 이건 한 가닥이었을 때 그런 거고, 이게 여러 가닥 묶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하고도 자기장 생기고 여기다고 자기장 생기니까 얘하고 얘 부분은 안 흐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림을 다시 그리면은 얘가 가운데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걔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요 바깥쪽에만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안 흐른다는 얘기죠. 이쪽하고 이런 쪽은 덜 흐른다. 이게 근접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전류의 방향이 또 반대면, 이게 남자니까 피한 거죠. 남자 여자가 돼 있으면 그때는 여기가 이렇게 많이 흐르고요, 이쪽은 또 안 흐릅니다. 왜? 이쪽으로 다 흐르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근접 효과도 내용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자, 온도에 따라서 20도씩 기준으로 해서 가서 한다고 그랬죠. 그럼 90도시기 때문에 얘는 주변 온도 조건 40도를 먹고 들어갑니다. 왜? 주변 온도 조건이 30도, 40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0도 정도밖에는 실제로 케이블의 온도는 허용 온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유를 감안해서. 전기정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이 크면 전류가 잘 안 흐르니까. 그럼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 얘기고. 전흐른 채 열장 똑같은 거죠? 열장 똑같은 거죠? 열 방산계수. 바깥으로 반이 방산되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순행식이라든가 공냉식이라든가 아니면 간접 순행식, 뭐 직접 순행식 해가지고 물을 그 케이블 근처에다 흘려줌으로 인해가지고 열 방산을 좋게 해주면은 얘가 허용전류가 더 커지죠. 온도하고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은. 허용전류가 아까 했던 상시 허용전류, 단시간 허용전류가 허용전류, 안전전류라고 돼 있으면서 온도하고 관계가 돼 있다고 그랬죠. 열저항, 열시정수, 회선수, 온도 상승한수. 다 온도하고 저항하고 그 다음에 면적하고 포설 방법하고 이겁니다. 내용은. 케이블의 상시 허용전류. 이 수식에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몇 도시? 90도시. CV는. 그러면 단시간은 100도 정도, 그리고 단락시는 한 230도. 그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케이블의 사고시 허용전류. 사고시는 90도시로 되어 있네, 여기는. 단락 허용전류는 몇 도일까요? 여기 안 나와있네. 210도, 230도 이렇게 되는데. 결론에 있습니다. 아, 결론에 있네. 아, 230도네. 90도, 100도, 230도. 요 정도로. 여기 부분은 이제 단락전류 계산인데, 요 수식 정도는 이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135는 어떻게 나왔나, 이제 나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35하고 수치는 좀 바뀌어지는데, S가 면적이고요. T는 시간입니다. SN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면적이 커집니다. 통전 시간이 길수록 면적은 작아지죠. 짧게 할수록 얘가 여유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빨리 차단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무조건.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차단해주면 그 에너지가 축적되는 그런 내용들이 틀려지니까 얘가 쓸 수 있는 면적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개념적으로는. 단시간 허용전류는 4시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아까 1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100도시에서 4시간까지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1년 365일 90도시까지 운전이 가능한다는 거예요. 단락시는 얘가 1초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1초인지 1분인지 한번 봐야지만 됩니다. 1초 전격, 3초 전격, 뭐 1분 전격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전격들이. 근데 이제 단락시라 그러면 거의 1초일 겁니다, 1초.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 나면 1초 지나면 벌써 다 타버리거든요? 1초 안에만 견뎌줘야 되니까 1초 전격일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아니고. 큰 콘셉트로만 보면, 계기형 변성기. 어렵진 않은데 딱 보시면은, PTCT입니다, PTCT. 거기 GPT가 있고, ZCT가 있고, PCT는 뭐냐? MOF를 얘기하는 겁니다, MOF. 전력량계. CPD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긴 PCT라고 있네, CPD. 컨덴서 포텐셜 디바이스. 그래서 한정 같은 거 가보시면은, 콘덴서에다가 밑에 이렇게 그 애자덩어리, 피리기 같은 애자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럼 그 밑에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달려 있습니다. 그 안을 열어보면 그 안에 CT하고 PT가 있습니다. 전력량계. 워낙 1호사 같은 건 전압이 크다 보니까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애자가 막 달려있고요. 여기 네모난 박스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R1하고 C가 달려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저항이 달려있는 겁니다. 이렇게 콘덴서 부분에. 이 저항에 관계없이 뭐 여기 부분이 일정함을 증명하라 해가지고 25점짜리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 저항을 통해 가지고 여기 분압이 되니까 여기 1호사라는 전압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걸리는 이 조그만 전압 가지고 저항을 이용해 가지고 요걸 제한을 하다 보니까 요 전압이 바로 실질적으로 이제 110V로 연결이 되는 거죠. 1호사라는 전압은 큰 거 아닙니까? 근데 2차 측은 110V로 다운을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체 애자 덩어리 중에서 여기다 이렇게 전압을 걸은 걸 가지고 그걸 이제 110V로 전환해가지고 보내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저항에 관계없이 일정함을 증명하라 이겁니다. 거기에 이제 증명 문제가 있습니다. 25점짜리로. 밀만의 정리로 이용하면 한 페이지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풀어서 쓰면 2페이지 정도 쓰셔야지만 됩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은 밀만의 정리를 이용해서 쓰셔도 되고, 여기는 없습니다. 다른 관련도 문제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보시고요. 서브노트 그 요약해놨던 것도 맨 뒤에 그게 있긴 있는데, 그 전에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수기로 이렇게 작성했던 것들 보시면요. 자, CT는 뭐 전압, 전류, 뭐 차단, 계급이 있는데 CT에서는 이 계급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계급이 있었죠? 그 계급은 호스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계급은 어떤 계급이냐? 얘가 계급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병장이냐? 사관이냐? 아니면은 그 중령이냐? 아니면 별이냐? 이런 차이죠. 분명히 대우가 틀리죠. 자, CT 계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기용이냐, 계정기용이냐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CT 계급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보통 그냥 뭐 전격 부담하에서 비오차와 위상각의 허용 한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오차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보시면 이제 프로텍션용 같은 경우는 이제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OP1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프로텍션용인데 5%의 오차를 가지고 있고 10배에서 과전류 정수 5%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념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전격 부담하에서 비오차의 위상각의 허용 한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뭐 계기용 같은 경우는 0.2B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0.2 클래스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 지금 뭡니까? 오차입니다. 오차. 오차에 대한 걸 설명해주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0.2B다, 0.9B다 이런 것들은 얘는 오차가 0.2%다, 0.9%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아까 OP10은 5%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데 프로텍션형이고 10배의 과전류 정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격 부담이라는 거는 10부의 20부이죠. 그건 저번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와트하고 똑같다고요. VA는 뭐라고요? 와트라고요. VA가 볼테이지하고 암페어입니다. 여기 100V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암페어를 얼마를 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암페어는 결국 뭡니까? 전류죠. 여기에 흐를 수 있는 전류죠. 어떤 전압을 걸렸을 때 흐르는 전류죠. 전류라는 건 뭡니까? 이 2차 측에 연결되어 있는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는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V다. 그럼 100V를 걸었을 때 나는 1A밖에 여기다 못 흘려줍니다. 100V니까. 그럼 1A를 흘려줄 수 있는, 여기 저항이 1A를 흘려줄 수 있을 만큼만 달려야지, 그 이상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0.5V에 밖에 못 흘려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필요한 부분은 전력을 다 공급하지 못하니까, 이 2차 측에 있는 기기들은 그만큼을 공급을 받아야지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못 받으니까. 밥을 10끼를 줘야 되는데 5끼만 줬습니다. 5명은 굶어야 되겠죠? 그러면 제대로 동작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담은 그 2차 측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의 어떤 양을 보고 충분히 선정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물론 전격 부담하고 과전류 정수하고는 곱하기는 일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담은 또. 과전류 정수, 아까 과전류 정수를 크게 하려면, 과전류 정수도 뭐냐, 전류가 흘렀을 때 그만큼 견딜 수 있는 정수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커져야 된다는 건 뭡니까? 전류가 들어왔을 때 견뎌주려면 뭡니까? 자기 몸체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전류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크게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심의 단면적을 크거나 권해수를 많이 해가지고 얘를 크기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비싸지죠. 그러면.
부담은 상관없습니다. 부담도 약간 크기는 커지긴 하는데, 부담하고는, 부담이 크게 미치는 영향은 좀 작습니다. 근데 과전류 정수나 과전류 강도를 크게 하면은 얘가 부피가 훨씬 더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저압 같은 경우는 40아인짜리를 씁니다. 그럼 100대 5짜리 40아인 썼다. 그럼 4카밖에 못 견디거든요. 그럼 요만한 겁니다, CT. 근데 100대 5짜리에 12.5카를 썼다. CT가 이만해집니다. 왜? 12.5카를 견뎌야 되니까. 아까는 40아인이라고 해서 4카만 견디면 됐으니까 요만해도 됐지만, 얘는 12.5카를 견뎌야 되니까 12.5카를 견디려면 그 전류가 여기 축적이 될 거 아닙니까? 축적이 되는 거에 타지 않고 견디려면 더 튼튼해져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전류 강도, 전류의 정격 부담 주파수에서 1차 정격 전류 어떤 배수에 뭐라고요? 1초 동안 흘려서 열적 기계적으로 손상되지 않을 때 1차 정격 전류에 대한 전류의 배수를 과전류 강도라고 한다. 말이 되게 어렵지만 결국은 뭡니까? 전류가 흘렀을 때 1초 동안 견딜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견딜 수 있는 어떤 그 용량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냐? 그걸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CT 결선, 아까 직렬 결선, 병렬 결선, 그 다음에 V 결선, 교차 결선, 델타 결선, Y 결선. 이거는 그 계정기에서 읽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차 영상 불로 접속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3권선 CT가 있습니다. 3권선 CT의 3차 측을 델타 결선을 하면 그게 3차 영상 불로 접속이라고 합니다. 직렬 접속은 CT 2개를 직렬로 연결했다. 병렬 접속은 CT 3개를 병렬로 연결했다. V 결선은 CT 2개를 연결했다. 이게 V 결선이죠. 역V 결선은, 그걸 반대로 결선하면 역V 결선입니다. 자, 교차 접속은 CT 2개를 반대로 결선했다. Y 결선은 이렇게 Y형으로 결선했다. 델타 결선은 델타형으로 결선했다. 여기 델타 타입 아닙니까? 요건 Y 타입 아닙니까? 3차 영상 불로 접속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라고요? 이게 한 개의 몸체라고요. 얘가 1차고요. 얘가 1차입니다. 얘가 2차고요. 얘가 3차입니다. 1차, 3차, 1차, 2차.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냐? 이제 CT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빼가지고 갔습니다. 그럼 1차, 2차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빼가지고 갔습니다. 1차, 3차죠? 건수를 여기 처음에 잡아가지고 갔는데 몸체를 같이 쓰니까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흐를 거 아닙니까? CT가 한 몸체에서.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1차, 2차 간에 흐르는데 그건 이쪽으로 흐르는 거고요. 얘가 이쪽으로 흐르는 부분은 이쪽으로 흐른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Y 결선을 해놓고 얘는 델타 결선을 해놨다 그겁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을 한 여기 부분을 요 결선 부분은 3차 영상 불로 접속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하기 쉽게끔 그림을 이렇게 바꿔 그렸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개경 변압기 쪽도 가서 보시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PT 쪽은 병렬로 연결하죠. CT는 직렬로 연결하고 그게 차이입니다. 나중에 PTT, CT에서도 가서 보시면은 중성점 불안정 현상. 얘도 3차 측이 델타로 되어 있습니다. GPT의 3차 측이 델타로. 아까 3차 영상 불로처럼 델타로. 거기에 CLR이라는 걸 달아가지고 중성점 이동하는 걸 방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성점 이동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직접 접지에서는 이게 접지가 되어 있죠. 얘는 220V고 얘는 220V고 얘는 220V인데 얘는 어떻게 되죠? 380V고 얘는 380V고 얘는 380V입니다. 근데 지락이 났습니다. 지락이 나면서 요 A상이 지락이 나면 중성점 이쪽으로 가니까 얘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얘도 없어졌습니다. 얘도 없어졌습니다. 그럼 남은 건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성점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럼 이동을 하면서 뭔가 다른 전압이 생기겠죠. 이런 전압이. 그게 막 움직이면서 이게 막 삐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이 되게 되면 어떤 큰 전압이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불안정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뭔가 잡아주기 위해서 어떤 단계별로 잡아주기 위해서 어떤 저항을 달아주는데 그게 CLR이다. Current Limited Resistor CLR이 되는 겁니다. 6시 10분이니까 미리 가실 분들은 가시고요. 차 혹시 예매하신 분은 자, 발생원인 부분 PT 접장공 영양 부분 여기 뭐라고요? GPT의 3차 측에 오픈 델타 회로로 적정 자극을 삽입한다. 이게 CLR이 되는 겁니다. PT 결선 똑같습니다. Y 접속, 델타 접속, V 접속. 근데 여기 뭐라고요? 아까 직렬 접속 이런 거 안 된다고요. 브로큰 델타 직렬로 접속하면 큰일 납니다. 단락이 되기 때문에 터져버립니다. V 접속 아까 나왔죠? 2개 접속한다고요. 브로큰 델타는 뭐라고요?
3차 측이 델타로 돼 있는데 여기 델타인데 뭐라고요? 이 끝에를 연결 안 했습니다. 끝에가 빠졌다 그래서 브로큰이라고 한 겁니다. 그냥 브로큰 델타. PT하고 CT. PT는 뭐라고? 병렬 접속이고 CT는 직렬 접속입니다. 이거는 임피던스가 큰 부하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왜? 병렬로 접속하니까. 근데 얘는 임피던스가 작은 부하에 접속을 해야지만 됩니다. 직렬로 연결해야 되니까. 얘는 전압이 110V를 보통 합니다. 근데 얘는 전압은 작게 걸리죠. 전류가 많이 흐르는 대신에. 2차층 단락하면 안 되죠. 그럼 쇼트가 일어나서 터져버립니다. 얘는 2차층은 개방하면 안 되죠. 단락해야죠.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CT 2차측 개방 시 현상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는 수업이 없습니다. 5월 3일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